그 시골에서는 옷이랑 입을 때 어떻게 사 입으셨어요? 감사가 맞는 화폐지요. 또 감자를 가치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대한민국처럼 감자값이 비싸야 되는데. 그리고 뭐 여기는 솔직히 한 달 월급이 200만이라 해도 예. 내가 한 100만 원만 들고 나가면 그래도 괜찮은 옷들을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무장하잖아요. 난 제일 지금 그 가슴이 남는 게 우리 엄마가 예. 돼지를 1년 동안 길렀어요. 그래서 그걸 팔았는데 700원인가 됐는데 그때 그 돈으로 단복을 한 벌 사 입었어요. 단복이라면은 운동복인데. 운동복인지 그때는 네, 아디다스 그 북한에서는 그러잖아요. 그걸 입으면 나가면 사람들이 완전. 그것도 정말 드물었어요 사람들이. 드물었죠. 예, 사람들. 우리 막내 삼촌은 그거 안 사준다고 우리 집에 와서 괴짝을 털어서 엄마 돈 현금 주고 튀었다가 엄마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누나한테. 생각나요 반짝지. 반짝지. 예, 그 양복천인데 예. 약간 반짝이가 살짝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감자 농사 해가지고 농마 60kg, 60kg를 내려면 이 감자 600kg를 갈아야 돼요. 그러면 10대 1, 10% 네, 나오니까. 그 60kg를 주고 반짝지 한 벌 사입은 그 아까 와서 그걸 입고 나갔다 벌써 싹 걸어놨다가 그걸 5년 입었어요. 한 벌을 가지고. 한 벌을 가지고. 행사날만 입으니까. 그 뭐 그러니까 예. 참 그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부모님들이 정말 불쌍하죠. 그 자식 뒷바라지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감자 농사를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자식들 옷 한 번 입히는 게 전투예요. 큰. 그리고 그 감자를 600kg든지 뭐 한 톤이든지 가는 것도 손으로 다 갈잖아요. 네, 손으로 뚜루지바라고 네, 우리 그게 하는 있어요. 거. 그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 뚜루지바를 네, 기계톱이라고 기계톱이라고 그러죠. 하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 리모트 부분에서 쓰는 나무 자르는 톱이 있는데 네. 거기를 북한에서는 그걸 뚜루지바라고 하거든요. 이게 러시아어인가요? 뚜루지바가? 두루지바, 예, 러시아에서 예. 두루지바라고도 하고, 예, 예. 예, 그래요. 근데 이걸로 감자를 가는 그 시대가 쏙 후에 나왔거든요. 그럼 그거는 기름을 이제 휘발유를 조금만 넣으면은 감자를 쉽게 가는데 그 시대 때는 다 손으로 갈았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저게 2000년도부터는 두루지바가 출연했어요. 네, 맞아요. 예. 그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뚜루지바 있는 집이 부자였죠. 또 한 집 그 기름 받고 감자 갈아주면은 그 서비스로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100kg에 한 킬로를 받았어요. 서비스. 예, 그래 이제 감자를 갈아주고는 이제 어느 날에 오라는가 하면서 이름 다 쓰고 이제 그날에 오면 그 녹말을. 주시오, 녹말을 주시오. 그 괜찮아요. 그것도 내 친구하고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 잘 벌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재밌어요, 그것도. 그렇죠. 맞아요. 아, 그런 거 하셨구나. 네, 여러분 이렇게 정용택 씨를 모시고 뭐 님이 됐다 씨가 됐다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좀 있으면 삼촌도 될 수 있어요. 네, 정용택 님을 모시고 3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양강도에서 러시아로 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오신 정용택 씨고요. 이렇게 한국에 오실 때는 또 운이 좋게도 뭐 일반 탈북민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막 오는데 네. 그래도 그 고생한 보람이 살짝 있었는지 국적은 러시아 국적으로 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시려면은 러시아어가 유창하시다는 거죠? 네, 러시아어는 자신 있습니다. 전 하라쇼바밖에 몰라요. 네. 네, 하라쇼바 맞나요? 예, 좋습니다. 그거죠. 예. 그거밖에 몰라요. 이렇게 오시고 나니까 좀 생각했던 대한민국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던가요? 러시아에서 알고 있었던 거랑. 예,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봤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봤죠. 그게 예. 뭐 북한하고 이 언어적 차이도 있고 문화적 그 격차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한국에 와 보니까 우선 저는 러시아에 있을 때 우리 현대차, 기아차, 대우, 쌍용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나는 조선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북한인가 물어봐요. 남한인가 북한인가. 그럼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이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라 하면 그 사람들은 대체로 혐오감을 느끼고 북한은 못 사는 나라로 해서 내 자체가 그런 혐오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면 수일해요.
현대차, 뭐 기아차, 뭐 핸드폰, 이가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게 북한을 떠나서 여자분들이 네. 중국에 가잖아요. 네. 똑같거든요. 조금 얼굴이 이렇게 좀 되시는 분들은 나 한국 여자라고 한대요. 네. 근데 내가 아무리 한국 여자라고 해도 이 비주얼이 북한처럼 생기거나 시골에서 농사짓다 금방 탈출하면은 그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네. 뭐 씨알이 먹힌다고 해야 되나? 네. 이게 약간 문화원 아닌데 그래도 그 말이 비슷하게 나 한국 남자야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이게 나올 네. 정도면 근사한 값에 네. 이른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다니까 네. 대한민국에 온 도착하니까 야, 이게 세계 10일이잖아요. 그쵸. 강국이잖아요. 정말 이 어디를 가나 정말 도로가 깨끗하고 맞아요. 도로가 똑같고 시골이나 도시나 예. 그리고 사람들이 문화적 소양 유선 높고 그래서 이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문화적이고 아주 그 인간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물론 이 법치국가고 사회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공짜라는 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처럼 북한에서도 그래 러시아에서도 그래 이렇게 살던 사람들 누가 잘 잡기는 힘들어요. 예. 그러나 행복해요. 이거 내가 노력한 것만큼 대가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걸 뭐 우리 탈북민들로서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예. 또 여기가 들어오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고 큰 정착금을 거죠. 주고 예. 또 하나센터에서 다 이렇게 일일이 생활상 돌봐주고 네. 또 담당 경찰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아니고 네. 우리 한 혈육이 아니었으면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겠어요? 중국까지는 갈 수 있다. 러시아까지는 갈 수 있다. 이건 우리 외국에서 살아본 중국 사람들이나 러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이나 정말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와도 같다. 이걸 느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다 저는 물은 제가 올 수 없다고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불러서. 오늘 제가 지금 두 번째 듣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각인이 잘 될 것 같아요. 물은 제 골수로 흐른다. 네, 그렇죠. 자기 민족을 찾아서 제골수 자기 흘러. 혈육을 찾아서 잘 내려오잖아요. 왔습니다. 잘 왔죠. 저도 잘 왔고요. 그렇죠. 우리는 로또 맞은 거나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로또. 인생 역전이라는 게 예.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 역전, 인생 역전을 지키려 하다가 그 법에 어느 때 가든 걸리잖아요. 걸리죠. 잘 그럼- 사는 사람들도 항상 불안하대요. 불안하죠. 예. 잘 나간다는 게 없어요. 예. 북한에서 크게 논다는 것도 없고. 저도 아마 북한에 있었으면 감옥 신세를 지고 신세 감옥 안에서 뭐 귀신이 될지 모르죠. 그 북한 그때처럼 놀았으면 네. 내가 북한에 있을 때처럼 놀아서 분명 그렇게 됐어요. 조금 잘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 네. 언젠가는 또 그렇죠. 그 북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몰수가 되거나 또 이 몸이 그냥 압사가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한국에 오셔서 그럼 맨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일을 맨 처음 하셨어요? 야, 이 뭐 한국에 와서 그 못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 정육집 궁금합니다. 있잖아요. 정육집. 네, 거기서 정육집. 고기 쓰는 일부터 오. 시작해서 식료품 회사에 가서 또 네. 일해봤고, 그건 또 러시아에서는 17년 동안 인테리어를 했으니까. 그래요. 그래, 여기가 또 인테리어 쪽으로 또 나가봤어요. 뭐 타일도 붙여봤고, 또 뭐, 이런 물류창고 짓는 그런 데 가서 뭐, 별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딱 정말 지차처럼 물려가지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는 노가다 현장에 나가서 조회를 딱 하고, 예. 안전구호 위치고, 정말 빡세지요. 네. 그 빡센 것만큼 정말 안전 규정에 대한 그 요구 수준도 강하고 네. 또 일단 사고나 그 어떤 노동 현장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그걸 책임져주는 회사 측의 입장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것도 보고가. 강하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뭐 뉴스를 보거나 네. 뭐 언론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 세대, 이 시대에서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정말 내 삶이 책임적이고 내 인생에 내가 책임적이 돼야 그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을 포기한다거나 삶을 포기한다면 정말 사회적으로 나가서 비난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를 못 지키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돼야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실 때를 잠깐 더듬어 보면은
일을 하시다가 벌목장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죠. 그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체제하에 있다 보면은 이게 한국에 오셨을 때 이런 안전장비라든가 또 이런 일단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교할 만한 게 많죠. 그렇죠. 북한이라는 그 더욱이 러시아에서 리모브 노동자들이 사고 난다면 그건 뭐 죽은 사람이 뭐 자기 다 개인 사물함이 있거든요. 그 개짝에다가 뭐 집에 딸을 주겠다, 뭐 와이프를 주겠다, 그런 좋은 물건을 보면 꼬시꼬시 싸서 엮기도 하고 어디서 뭐 공짜로 얻기도 하고 해서 다 죽으면 그게 다 없어져요. 가족한테 안 보내줘요. 안 보내고 뭐 다 뭐 같이 호실 같은 방 쓰던 사람들도 뭐 이것저것 이거 다 꺼내 가지고 돈도 뭐 설사 뭐 그 어디에 감춰놨다 해도 다 없어지고 그래요. 뭐 꽁꽁 얽어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체가 그 빵통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다니거든요. 그리고 그 시체를 내보내는 게 그 시체가 몇 구가 돼야 한 번에 내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구수가 숫자가 차기 전까지는 보관하죠. 은행병실에 보관했다 이제 기차 빵통을 한 번에 실에 내보내는데 그것도 세워서 이렇게 눕혀놓으면 자리가 차잖아. 자리가 많이 소비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자기 짐을 내보내느라고. 시체 위에다 또 짐을 싣습니까? 뭐 한쪽에다가 자기 짐을 채워갖고 시체들을 한쪽에다가 막 쌓아놓던가. 그래. 그건 뭐 실내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다만 세워서 뭐 이렇게 시체 관을 세워놓으면 세워서. 돼요. 그런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빵통 한 짝을 움직이려면 또 돈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니까. 드니까. 예, 돈이 들어가니까. 정상적인 그런 뭐 수송 장비를 운용을 할 그런 형편이 못 목숨들이 되니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죠. 참 그런 거는 한국에 와서 우리 사는 탈북민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 진짜 잘 봤다. 아이 어쩌다 이렇게 내가 오게 됐을까. 네, 그 자체가 예,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맞아요. 인생의 그 최대 행운이라면 맞죠. 행운이죠. 그렇게 정육점에서도 일을 해보시고 사실 정육점은 위험한 일이잖아요. 위험한 일이에요. 예, 칼을 많이 네. 쓰니까 그리고 또 쿠팡이라든지 이런 또 이런 물류업체에서 일하는 거는 사실 이것도 빡센 거잖아요. 빡세요. 예, 이런 자리를 다 가셨다는 거 보면은 이게 일단 페이가 세지 않습니까? 네. 일당이 세잖아요. 네, 일당도 쓰고 예. 또 뭐 그때 당시는 뭐 러시아에서도 그래 북한에서 돌격대 나갔던 그 기질이 있으니까 뭐 자신 있다 왜 또 재밌었고 예. 또 그래 그런데 또뭐 살다 보니까 어쨌든 뭐 맞아요. 자속 변경도 되고 또 그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뭐 지금도 뭐 직업을 잡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잡고 나가면 예. 또 뭐 돈을 쉽게 또 그렇게 그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네. 다 자기 건강을 그래도 장담을 하니까 했던 건데 네. 그래도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사실은 살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욕심 근데- 때문에 그러죠. 맞아요. 근데 욕심 이게 때문에 맨 그러죠. 처음에 왔을 때 저도 그랬지만 네. 이 욕심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사람이 허둥지둥 한다니까요. 네. 뭐 할까? 막 이러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시급이 5,500원짜리인데 네. 7,500원짜리를 막 보고 그 즉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저 그때 느꼈어요. 벼룩시장 신문에 다 연간한 시급이다 5,500원일 때 7,500원짜리 나와서 저도 네. 갔었거든요. 네. 왜 7,500원인가 했더니 그만큼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네. 근데 대신 힘드니까 며칠까지는 괜찮거든요. 네. 돈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전 7,500원으로 갔는데 밥도 못 먹고 열심히 뚝배기 설거지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나올 때 그 사장님이 야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그때 30살이었거든요. 네. 아 열심히 했다고 제 손에 시간당 10,000원씩 계산해 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급이 지금 나라에서 정해진 시급이 10,000원이 지금 네. 살짝 넘잖아요. 네. 근데 10,000원인데 사실 그때 보면 20,000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막 왔는데 문제는 네. 4일인가 했는데 허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 못했죠. 네. 허리를 들어야 이게 뭐 5,000원짜리를 하든지 뭐 50,000원짜리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한 번에 안 고쳐져요. 네. 4번, 5번 계속 그런 기회들이 엄청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를 하다가 꼭 이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네, 일을 네. 찾아보자. 이게 도달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맞아요. 그걸 깨닫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이 식료품 회사에 가서 이
간식 봉지가 나와 이런 예. 그 뭐라니 이 기계로 나오는데 포장해요? 네, 포장한 걸 이렇게 지함이 넣는 일만 해요. 세 개씩 집어서 예, 하루 예. 8시간 동안 이게 로봇이네. 어머, 근데 이거 계속 이것만 해요? 네, 그 딱 원래는 손잡이서. 그게 기계가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기가 이렇게 쭉 나오면 한쪽에서 지함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함에다 이렇게 세 개씩 세 개씩. 겹치요. 야, 그것도 보기는 그래도 그 간단치 않더라고요. 그 차라리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움직이는 일을 하자 해서 또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또 경력이 뭐 4년, 5년, 10년 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은 뭐 아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웃긴 얘기 하나. 저희 고향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일을 하시다 중간에 도시락 공장에 갔대요. 네. 근데 도시락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반찬이 여긴 정말 여러 가지가 담겨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 담는 게 뭐 오이 반찬이다 하면 오이랑 그 칸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담아야 되는데 이제 손이 뭐 설고 눈에 설고 네. 하니까 남이 들어가야 될 통 안에 와. 계란말이가 들어가야 될 통에 오이를 자꾸 넣고. 집어넣으면 저쪽에 벨트가 이제 가다가 저쪽에서 여기 막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분이 야 진짜 내가 정말 한 달을 딱 일하고 그만두셨는데 그 원래는 필라테스 쪽에 일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그 몸매 가꾸는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잠깐 쉬게 돼서 갔는데 와 내가 그 단순 작업이라고 하고 무시하고 네. 갔다가 나 그냥 욕을 바가지 먹고 나왔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돈 벌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 이 대한민국이 빨리 발전하는 기고 사람들이 근로의식이 강한 것이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일도 진짜 7, 8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계시고 예, 예. 그래서 그거 해서 또 집도 사고 맞벌이 네. 같은 분들은 두 분이 나란히 출근을 하셔가지고 또 퇴근할 때도 이렇게 네. 퇴근하시고 또 맞벌이 하셔가지고 여기 와서 집도 사시고 이런 분들은 또 자긍심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 또 예. 경력이 있으니까 월급도 높고. 맞아요. 예. 네. 뭐 다 그렇게 하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디 가나 경력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경력이 그만큼 중요하죠. 경력을 살려서 그러면 인테리어 쪽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인테리어가 대부분 러시아하고 방식이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쓰는 자재 이름도 다르고 달라요. 그 방식도 다르고 하니까 러시아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아는 지인을 통해서 본인하고 직접 대상해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하죠. 예. 이걸 단가를 얼마 하자 언제까지 끝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서로 뭐 돈은 며칠에 한 번씩 달라 이렇게 계약하죠. 예. 그럼 마지막에 우리는 이 벽집도 시작해서 이 리놀린, 문틀, 수도, 전기 우리가 다 해요. 그걸 마지막에 열쇠 딱 인계해 주더군요. 주거든요. 근데 종합적으로 다 하는 다 거군요. 하죠. 예, 뭐 가구 설치 다 하죠. 어허.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문을 들이는 사람 딱 문만, 아, 네, 창호만 하고. 네, 이 벽지 붙이는 사람 딱 벽지만 하고 다 다르다. 우리가 다 하겠다 하니까 그건 또 아니래요. 그리고 또 그런 업체에서 이렇게 계약하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친구가 하는데 따라갔죠. 따라가서 예. 이렇게 같이 하고 무슨 뭐 될수록이면 부엌이 아니면 화장실을 했죠. 뭐 화장실 같은 거는 타일 붙이고 예. 도기, 뭐 변기나 이런 걸 다 앉혀야 되니까 그런 건 종합적으로 하죠. 설치를 하고. 그런 것도 근데 그게 또 뭐 일이라는 게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요즘은 건설 쪽도 불황이라고 네. 합니다. 좀 더 나은 상황이 되면은 그래도 저는 제 경험은요, 그냥 사람이 하던 걸 하는 게 제일 네. 잘 되고 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돈의 액수를 따져서 여기저기 방황하기보다는 맞아요. 내가 5만이든 10만이든 꾸준히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일해서 벌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일감은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신문을 맞습니다. 찾거나 어느 고용업체 가거나 뭐 인력사업소, 맞아요. 인력사업소에 나가거나 해도 예. 일감은 있더라고요. 뭐 한 달에 뭐 보름만 일해도 예.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고 좋으니까. 그렇죠. 꼭 그렇게 막 위험한 일 안 하셔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냥 처음에 욕심이 사실은 우리를 많이 몸을 지치게 만들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예. 저도 많이 혼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는 편이에요.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행복 3회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